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소폭 상승을 하루 하긴 했지만 거의 이제 좀 내려섰다.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 그런 지수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코스닥은 오늘 60일선과 200일선에 대한 테스트 살짝 200일선을 깨버렸습니다. 장중에 5일선 저항도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마감에 한마디 짚어주시죠. 네. 등락이 반복되더라도 중심은 반도체. 반도체 섹터가 다시 전체 자금을 키워주면 전략 고, 아니면 수익 실현하면서 느낌표입니다. 네,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그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이 상속세로 인해서 이 보유한 지분, 삼성전자의 지분을 블록딜 했다라는 소식이 삼성전자 주가 또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님은 이러한 이슈들은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네. 이부진 그 사장님의 이제 지분 매각 이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이부진 회장님이 매도하면 그러면 나도 팔아야 되냐 이거죠. 그분이 사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질문을 던지면 답변은 쉽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의 핵심이 D램, 요 낸드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서 이익에 기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특히 기업용 이 SSD가 얼마만큼 가격 인상분을 실적에 반영시킬 것이냐. 그게 이제 2분기냐, 3분기냐, 아니면 4분기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한테 정말 중요한 수익 구조가 이제 파운드리인데, 엔비디아한테 이 HBM 이 3 공급한 것도 있지만, 그죠? 이거를 위탁 생산해서 큰 고객사를 둔 상태에서 이게 근본적인 성장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부진 회장님이 상수세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블록딜을 한 거잖아요. 그 가격대가 이제 83,700원에서 한 84,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또 따져야죠.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705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2,750에서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의 양, 규모. 왜냐하면 주가가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자금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 자금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자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저는 팔만전자, 삼성전자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은 SK 하이닉스나 이제 한미반도체 정도는 괜찮았는데 HPSP나 이런 주식은 꽤 많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관련된 테마주들도 보면 어부 반도체나 이런 주식도 꽤 많은 조정이 나왔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감마 의견 드리고 나서. 그죠? 얘네들이 이제 하락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번인 거고, 요 구간에서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1번인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동차하고 제가 지주사였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그때는 급락하거나 투자 심리가 안 좋았을 때였고, 어제는 제가 어떤 의견을 좀 드렸냐면은, 이제 또 따라가려고 할 거다. 시장보다 강한 주식. 그때 오히려 제가 매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익을 이제 챙기라고. 그죠? 어제 이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주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지주사 쪽보다는 자동차를 더 우위에 두는 게, 수출주니까.
대한민국의 DNA가 수출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3번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셀트리온이 어제 한 6%대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HLB도 어제 개별 호재 때문에 반등이 나왔었다가 이게 오늘 알테오젠까지 좀 이어졌는데,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HLB 연수성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가담한 거죠. 돈이 가담한 거죠. 늘까 하다가 딱 멈춘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저점을 깼다가, 그죠? 4월 5일날 저점을 깼다 갑자기 돌아섰거든요. 이게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자동차하고 지주사, 금융주 정도 되는데, 이들이 돈을 흡수를 했었을 때 배터리를 철저하게 소외시켰었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근데 하락했을 때도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오른 것도 없었는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소외받고, 횡보할 때도 소외받고, 빠질 때는 빠지고, 만만한 게 나냐? 너야. 시장에서 이런 거죠. 만만한 게 나야? 응, 너야. 돈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야,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지주사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런 주식들은 올라갈 땐 다 올라가고, 뺄 때는, 올라갈 땐 다 소외시키고, 하락할 때는 또 하락시키고. 만만한 게 나야? 그러니까, 응, 너야. 네가 제일 만만해. 넌 4번이니까. 돈들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순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감정이라는 단어는 주식 투자하는데 단 1도 도움되지 않는다. 순응. 돈이 그렇게 결정하면 네가 맞아. 돈이 무조건 맞아. 시장이 무조건 맞고 난 무조건 순응할 거야. 너한테 절대 맞설 생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시장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었던 게 어제 오후장에 좀 바뀌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뭐 금융위원장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갑자기 좀 꼬리를 달았는데 혼자 달지 않았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달았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급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브레이크가 일단 걸리는 모습.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정지되면서 24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매수가 좀 들어온 거고, 개별 호재로 이제 솔루션 첨단 소재가 급등이 나오면서 배터리 쪽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반란군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란군. 너무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그죠? 반란을 일으키죠? 우리가 1800년도 동학 농민운동 있었을 때, 여러분 보면, 아무래도 풍양조 씨나 안동김 씨가 세도 정책을 통해서 너무 나라를 횡포하게 하니까 참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지만 그 밑에 있는 유럽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나머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어느 정도는 먹고는 살게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으면 안 돼요. 막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기면 역사상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먹을 것 정도만 남겨주는 정도. 큰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고. 그러면은 그 체제가 유지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입장에서도 올라갈 때는 소외받고, 횡보할 때는 소외받고, 하락할 때도 더 하락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기업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개별 반등 나오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구도를 지금 투자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식량 배급하듯이 맨 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었던 애들만 너무 다 가져갔었다 이거예요. AI 반도체 쪽 관련된 엔비디아만 다 먹고 살았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 얘네들도 이제는 약간의 떡고물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머니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온 거냐면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이격을 좀 쭉 사서 버티게 하려고 하는 거고, 뻗지는 못하고 위에 갇히려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주식은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는 급등시켜주면서 먹고는 살게 하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희망을 갖듯이.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홀짝 장세로 가려고 하는 거죠. 머니는 지금 이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면 10조가 채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0조가 채 되지 않고 9.4조 정도 된다는 얘기는 내가 시장의 규모를 12조에서 9조 정도까지 줄여놨으니까 요 구간 안에서 내가 새로운 밸런스를 맞춰줄게. 여기에 순응해. 그러면 너희들은 살 거야. 순응 안 해? 그럼 너희들은 계속 소외시키면서 시장에서 버림을 내가 줄 거다. 이게 돈이 주는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걸 봤었을 때,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1등이었던 이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죠? 이런 애들 고점에서 이제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뻗진 않고 고점에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죠?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이 고점 박스를 유지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자금이 붙으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저 밑에 있었던 주식들,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이런 애들을 살려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제일 밑에 저 땅바닥에 있었던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갭 차이를 좀 줄여줘야 된다. 하나 머티리얼즈나 동진 세미캠이나 그 다음에 원익 큐에스 거의 차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다시 자금을 키워서야만 전략이 가는 거고 아니면 수익실현을 병행하면서 자동차나 바이오나 배터리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플랜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한 기회를 좀 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선택과 오늘 마감의 정석에서 정석투자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2750포인트 부근에서는 이제 자금 확대가 중요하다는 전략이었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PI 중동 선거 이 재료 확인하고 목요일장 마감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